제빵기능사 실기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스스로가 정리해놓은 훌륭한 나만의 족보를 달달달달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다 외웠습니다. 그러고 막상 시험 보실 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때부터 흐르는 식은땀. 괜히 이 하나 때문에 시험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저 빵트가 말하는 5가지만 외운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된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더 확실하게 집중을 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5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반죽을 언제까지 쳐야 되는지. 두 번째, 1차 발효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세 번째, 팬닝은 어떻게 하는지. 네 번째, 2차 발효는 언제까지 하는지. 마지막 5번째, 대체 굽는 건 온도랑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벌써 살짝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 반죽 종료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 최종 단계, 어떤 건 발전 후기 단계, 이렇게 20가지 외우실 건가요? 안 됩니다. 이 3가지만 외우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받게 되는 배합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만 확인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반죽 온도가 27도이냐. 두 번째 조건, 밀가루 함량 100%이냐. 마지막 조건, 고체 유지만 쓰냐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배합표를 보시게 되면 반죽 온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대부분의 반죽 온도는 27도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의 배합표에 27도라면 오케이, 통과. 25도라면 걸렸네요, 마이너스. 만약 반죽 온도를 30도 치라고 하면요, 플러스 체크 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체크. 이유는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자, 두 번째 조건, 밀가루 함량이 100%이냐입니다. 배합표 오른쪽에 보시면 재료 옆에 비율이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이커스 퍼센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 패스. 여기에 밀가루, 즉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다 합쳐서 100%이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100%라면 통과, 100%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강력분 80, 호밀가루 20%라면 오케이, 걸렸네요. 마이너스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강, 중, 박은 합쳐서 100%면은 오케이, 밀가루 함량 100%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고체 유지만 쓰냐입니다. 유지는 고체, 액체 기름을 전부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인데요. 제빵할 때는 보통 고체 유지인 버터, 마가린, 쇼트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액체 유지인 식용유라든지 올리브유만 쓴다든지 혹은 고체 유지에 액체 유지를 같이 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세 번째 조건은 무조건 마이너스 표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무 배합표를 보고 체크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헷갈릴 수 없이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빵기능사에서 반죽을 종료하는 지점 3가지가 있는데요. 발전 후기 단계, 최종 단계, 최종 후기 단계가 있습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고 3가지 기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최종 단계,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다면 그 전 단계인 발전 후기 단계, 플러스가 하나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최종 후기 단계까지 친다고 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 3가지 조건만 이해한다면 20가지의 완료 시점을 외우지 않고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공식은 제빵기능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칠 어떠한 반죽을 만나더라도 거의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언제 1차 발효를 끝내냐입니다. 무조건 30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30분만 진행하세요. 이상적인 온도, 습도, 시간이 있지만요. 시험장에서는요. 그냥 30분만 하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험장에선 발효실을 공용으로 쓰게 되는데요. 발효실을 문을 여닫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 습도를 굉장히 세게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분이요? 30분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이 부분에서 1시간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 시간이 모자라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더 큰 감점이고 그게 탈락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그릇이니 빵도넛, 크림빵 같이 성형이 오래 걸릴 제품들은 진짜 20분이나 25분만 돼도 그냥 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돼요. 기억해 주세요. 시험장에서는 1차 발효는 30분만 진행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외워야 하는 포인트는 팬닝하는 방법입니다. 식빵 종류들이야 전용 틀이 있으니 이 영상에서 언급 안 하겠지만 문제는 철판에 팬닝하는 식빵 이외의 제품들입니다. 팬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울 때 서로 너무 가까워 색깔이 효율적으로 안 나기 때문에 빵의 색깔은 최종 평가뿐만 아니라 후에 제품 판매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매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밸런스 있게 팬닝하면 됩니다. 한 번에 팬닝을 왜 해야 하느냐? 팬닝을 2번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한 번 해도 될 걸 굳이 두 번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밸런스 있게 펜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작은 반죽은 철판에 12개씩 펜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괄호 모양으로 놓아주면 됩니다. 벽과의 간격도 생각해서 괄호 모양으로 펜닝해야 2차 발효 후 구울 때 서로 붙지 않고 색깔을 잘 낼 수 있습니다. 200g 이상의 큰 덩이 반죽들은요, 철판에 3개를 놓으시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서로 지그재그로 놓아주시면 되고요. 지그재그 잊지 말아주세요. 보통 저 두 가지 패턴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통밀빵, 그리시니, 베이글, 소실빵처럼 제출하는 개수가 특히 적은 아이들은 펜닝 방법이 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어렵지 않으니 다음에 실제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제품이 동그란 형태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타원형 모양이라면 살짝 비틀어서 대각선의 느낌이 나게 구워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구울 때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구워질 수 있습니다. 집에 연습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구워보세요. 색깔의 일정함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 100g 이하의 작은 반죽은 괄호 모양으로 12개 펜닝 하시면 됩니다. 200g 이상의 큰 덩이는요, 지그재그로 놓아주시면 해결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2차 발효 끝내는 시점입니다. 제품마다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이것도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식빵과 그 외의 제품들. 식빵이라 이름 붙은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30분 플러스 알파, 틀 높이 기준 위, 직전, 아래. 그 외의 제품들 중 100g 이하의 작은 제품들은 15분, 200g 이상인 제품들은 20분 발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형 끝냈을 때의 크기보다 1.3배 정도 커지고 흔들었을 때 찰랑찰랑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하나 시간을 따로 부여하고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제품들은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제품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15분에서 20분 발효, 크기가 1.3배 커지는 것만 보고 그냥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배라는 크기가 확인하기 애매하실 텐데요. 성형 끝난 직후 사진을 찍어보시고 2차 발효 끝난 후 사진을 찍어보시고 서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식빵은 뭐라고요? 기본 30분, 틀 높이 위, 직전, 아래. 식빵 이외의 제품은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효 후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자입니다. 덤으로 찰랑거리는 것은 좋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굽는 온도, 시간, 종료 시점, 굽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품마다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요. 식빵과 그 외로 나눠볼게요. 원래는 제품의 분할 크기마다, 모양마다 온도, 시간이 다른 게 맞는데요. 여기서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 외울 게 많아지니 좀 단순하게 가볼게요. 식빵은 윗불 170, 아랫불 190, 30분입니다. 옆면 색깔을 확인하시고 약하다면 5분 더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식빵 이외의 제품들은요, 윗불 180도, 밑불 160으로 100g 이하의 작은 반죽은 15분 플러스 알파, 200g 이상의 큰 반죽은 20분 플러스 알파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밑 옆 색깔이 예쁘게 난다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빵들을 돌려줘야 되고 색깔을 어느 정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온도와 시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외워버리세요. 식빵은 170, 190, 30분. 그 외의 제품들은 180, 160, 15분에서 20분. 이렇게 외우면 기능사 기준 5분에 관한 것들은 거의 다 외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식빵은 170, 190, 30분. 그 외의 제품은 180, 160, 15분에서 20분입니다. 자, 이 5가지만 외우면 제빵의 성형을 제외한 골치 아픈 내용들은 다 정리한 겁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 보시면은 부담감이 확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 반죽을 끝내는 기준 3가지. 반죽 온도 27도, 밀가루 함량 100%, 고체 유지만 쓰는가. 두 번째 기준, 1차 발효는 30분만 하세요. 세 번째 기준, 펜닝은 밸런스 있게 해야 된다. 네 번째 기준, 2차 발효는 식빵 30분, 다른 제품들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굽기에 관한 건요, 식빵은 170, 190에 30분, 그 외의 제품들은 180, 160에 15분에서 20분입니다. 자, 이 5가지만 외운다면 정말 여러분이 제빵 기능사 때 외워야 하는 내용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엄청난 양의 족보를 만들어 족보를 달달달 외우는지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빨리 치워버리시고 더 중요한 분할과 성형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기시험 합격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마음의 부담감이 좀 줄었거나 좀 자신감이 생기고 제빵 실기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더 많은 정보들, 더 필요한 정보들, 간단하게도 자세하게도 설명드려서 다른 영상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 저를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까지 빵 가르쳐 주는 남자 빵트였습니다.